그 행정사 법하고 또 마지막 강의에 이제 실상 이제 또 우리 협회 지금 공인사회원들 지금 이제 시작해가지고 많이 안 올라가니까 이제 제 강의가 지금 경기도 아까 세종시 산 거, 경기도에서 한 거, 또 이제 그 다른 지역, 또 종로교육장에서 한 거, 이게 몇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대교육 앞에 서울에서 한 거. 근데 오늘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 입소식과 함께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거 우리 협회가 본격 가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상당히 아주 진짜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행복한 시간 때. 네? 그래서 자 우리 내일 이제 시작을 해요. 행정사법 바로 시작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행정사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 이제 헌법, 또 민법, 행정법, 또 이제 행정심판에 관한 주제별로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행정사가 꼭 알아야 될 필수법이죠. 그렇죠? 행정사법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행정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행정사법 하면 이제 앞부분 아까 우리 회장님 설명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설명 안 드리고 2011년도 3월 23일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 1일 현행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행정사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럼 그 행정사법에 시행된 이후에 아까 시험 출신도 그때부터 한 363달에 아니 1년에 그렇게 뽑혔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험 출신도 많이 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공직자도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5만 명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5만 3,500명씩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행정사법이 나왔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목적은 아까 설명드렸죠. 행정사법 목적이 있죠.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첫째는 국민의 편익입니다. 먼저 들어가야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행정사는 이런 법의 목적을 해서 행정을 이해해야 된다. 자, 이제 2조 이건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업무, 행정사 업무에 관한 거. 자, 행정사 업무가 어떤 것이냐. 행정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임을 받는다니까 나는 위임계약서 쓰는 겁니다. 어떤 분 보급계약서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다른 계약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계약 위임을 받으니까 우리 위임계약서라고 하면 그렇게 바꿨어요. 이건 이제 좀 편의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제 1호에 뭐가 있어요? 다른 법률에 정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이나 공사법이나 공사법이나 간사법이나 교육사법이나 이런 법에 규정된 것을 해석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요 업무가 뭐냐?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다. 이건 이제 민원행정에 가서 여러분들 다시 이제 또 다음에 별도로 강의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가 단순한 민원행정하면 마치 옛날에 대여서무다. 그렇죠?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대여서무는 그냥 단순한 옛날에 대여서무 쓰는 거고 그리고 이런 단순한 민원행정은 요새 하도 인터넷이 시작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공개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서 직접 뭐 결혼신고, 혼인신고 이런 것도 다 자기들이 하잖아요. 한국이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들이 그런 업무를 일일이 하려면 이게 굉장히 그러나 민원행정도 알아야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정사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민원행정, 김정수 건의, 아까 내용증명 하면서 그래서 내가 아까 내용증명으로 그 업무 처리 하나 했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증명에 관한 거. 자, 본인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각종 계약서, 협약, 합약, 전부 의뢰에 관한 서류. 자,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공인중개사가 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우리 행정사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어떻게? 여기 혹시 공인중개사에 가신 분 계세요? 쓸 수 없을까요? 또 혹시? 원칙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쓸 수 있어요.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와서 부탁했을 때 써주는 거. 중개 행위라는 뭡니까? 집도가 보여주고 가격도 깎아주고 중개 행위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써줘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계약서만 하나 써달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행정사 이름은 들어갈 필요 없어요. 당사자끼리 하는 걸로 매매자, 매수자, 매도자, 임차인, 임대인 공인중개사 반드시 민사다 쓰게 돼 있어요. 자기들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써주되 다만 이제 보수보면 그래 고맙다고 얼마 좀 우리가 저기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례로 얼마 뭐 죽었다 하면 또 모르지만 억지로 얼마 내라 뭐 그러면 그런 것도 국내 편익을 위해서 그냥 해줬다면 모르는데 대개 다 그냥 가는 사람이 별로 없죠 뭐. 여러분들 참고로 그렇게만 하시면 된다. 원칙적으로 못 쓴다. 그러나 중개 행위를 하지 않고 단순히 가지고 사생할 때 국민들이 와서 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 행정사나 공인중개사 관련된 부동산 가격 사실 책임 행정사들이 거의 아까 교직에 있다 우리 사무실에서 교직에 있던 공인중개사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걸 가지고 한큰 서류인데 5만 원, 10,000원 좀 더 받고 그게 꽤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정면? 그럼 그것도 많으면 하루 10건만 써도 좋습니다. 그걸 뭐 이렇게 찾아서 많이 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밑에 주차장에 참고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조항 이것은 번역행정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있고 또 제출 대행하는 것 대리권은 구별된다. 이건 제출 대행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리권이 유일하게 규정된 게 있어요. 네. 인가, 허가 및 명의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청구, 신고, 신청 이건 대리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법인 설립 인허가한다. 대리권. 내가 대리에서 해줄 수 있어요. 병원 설립, 나는 심지어 병원 설립까지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거 아주 큰 도시인데 그거 하나 해달라고 100병동 이상 병원을 짓겠대. 그 조사를 하나 혼났어요. 병원 설립할 때 그냥 단순히 무조건 받으면 안 돼요. 일단은 또 아까처럼 내가 한번 잘 한번 연구해보죠 해놓고 계약서는 우선 쓰지 마시고 다 조사해봐야 돼요. 그 도시에 일단 그 도시에 담당 관한테 전화해가지고 거기에 100병동 이상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고 확인해봐요. 수요상 거기 병원이 많은데 들어가 봐야 뭐 안 되잖아요. 그런 걸 확인을 반드시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내가 그걸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 설립 인허가까지 들어온다.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 난 대학교 설립 인허가 한번 해달라 또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중요한 인허가 이거 큼직큼직한 문제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가 대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리권이 없으니까 사전 대리는 할 수가 있는데 사후 대리권이 없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만약에 국가에서 학교법인 설립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인가를 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행정심판은 어느 때 한다고 그랬어요? 불법부당한 행정 처분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부당이를 해주지 않았을 때 행정심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할 때 할 수 있는데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때가 있는 문제가 돼요. 불법부당한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돼요. 대리권이 없다면 가서 대리권이 와서 변론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들죠. 그러니까 빨리 대리권을 쳐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대리권이 일본의 행정사법에는 완전히 그 대리권이 딱 할 수 있어요. 참 그 제도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는 행정사협회에서 대리권 할 수 있는 행정사 별도로 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행정시판법, 행정소송법, 기타 법률에 관한 법을 별도로 행정시판 실제 업무에 관한 교육시에 철저히 훈련한 다음에 그 대리권을 할 수 있고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렇게 해도 아니 대리권 그 분야 많이 하려면 하기 좋잖아요. 출입 관리 업무도 저는 그걸 하도 아까 처음에 그 업무 그걸 수익 받았기 때문에 120만 원 주고 그걸 한번 교육을 받아봤어요. 출국 업무 하는 거.
그때 출입국 대행 신분증을 내주더라고요. 법무부 출입국관 사무소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행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업무를 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 이제 이런 걸 아시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과의 법령 및 행정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이게 바로 상담? 이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이제 컨설팅이라는 제목으로 있다가 요거 한과기는 끝내고는 그걸 또 말씀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장차관님들을 우리 고문 자문위원으로 많이 유치했어요. 얼마 전에 점심을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컨설팅을 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서가는 그런 생각이에요. 요즘에 4차에 정보가 있어요. 컨설팅을 해야 한다. 컨설팅은 단순한 뭐 기업 컨설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컨설팅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사가 환자가 오면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컨설팅. 자, 우리 고객이 오면 그 고객의 아픔을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컨설팅이에요. 어떻게 잘해주는 거야? 상담 잘해서. 근데 그걸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들이 부동산 컨설팅 하다가 지금 대본을 못하게 됐잖아요. 아니 부동산 자문해주고 컨설팅 상담해주는 좋은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중개 행위를 하면 안 되잖아요.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상담이란 엄연히 들어가 있잖아요. 컨설팅도 잘해야 돼요. 요즘에 컨설팅 매치가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행정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컨설팅 관련된 게 많아요. 지난번에 세종시가 오면 세종시가 교수법, 상담법, 이 컨설팅 강의를 한 게 우리 유튜브 동영상에 올렸어요. 제가 이제 교사자 기술을 받아놨거든. 중고등학교 2급적이어서 일부러. 근데 중고등학교는 못 가고 공무원에 시험 봐서 공무원에 배운 바람에 이제 대학으로 뒤에 갔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때 배웠던 게 교직 과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늘 아주 교육학의 전문가니까 앞으로 그런 교육학에 대해서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 교수들이 정말 교수법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내가 대학 교수들이 봤지만 교수들이요. 교수법 모르니까 진짜 교수법이 없나요? 박사는 하는데 그 분야는 전문가인데 그냥 뭐 교수법에 따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 잘 알겠지만 첫째 처음에 5분 동안 서로는 모티베이션 이렇게 잘해야 돼요. 그렇죠? 잘해서 완전히 우리 분위기도 서로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어떻게 분위기 잡았습니까? 첫째는 여러분과 저와 행정사 방일생입니다. 같은 공식자. 그러면서 행정사의 비전 좋은 거예요. 산을 들어가. 그렇게 해서 행정사에서는 흥미를 갖도 모든 사람에게 고객과는 마찬가지예요. 상담할 때 처음에 이렇게 완전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에 관한 상담 자문 컨설팅 이게 아주 중요한 행정사법에 아주 균형이 돼서 그러니까 내가 컨설팅이라는 게 강의 제목에도 그렇게 붙여놨어요. 행정사 보면 컨설팅. 저는 기업 진단을 많이 해봤고요. 또 행정학하고 경영하고 똑같아요. 행정학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2층에 있고 경영대학원 1층에 있었는데 우리는 조직행정을 하면 경영학과에서는 경영행정 아니 저기 조직행정 조직관리로 우리는 인사행정을 하면 그는 인사관리로 우리는 재무행정을 하면 그는 재무관리로 똑같더라고요. 시험이 똑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다만 그쪽에서는 특별히 마케팅 업무라든가 이런 것만 좀 받아요. 생산관리라든가 또 소비자 행동론이라든가. 그런데 우리는 행정학에서는 조직행동론이 또 소비자 행동론 똑같은 겁니다. 소비자의 심리, 고객의 행동 그걸 잘 알아야 우리가 상담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고객의 행동 그것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공직자가 국민의 행동을 잘 알아야 돼요. 행동과 태도, 심리를.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동을 잘해줘요. 사실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다양하게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학이라는 게 어때요? 다양하잖아요. 교육행정, 문화예술행정, 보건복지 아니 전국 기관 공무원은 알 수 있잖아요. 행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북한 행정을 전공해가지고 처음에 법정대학 안에 북한학과들이 많이 생겼어요. 법정대학은 법률 행정 다 가르치니까 정치.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정치 행정만 가르쳐요. 정치만. 나는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행정, 북한의 경제, 북한의 종교 다양하게 북한의 문화예술, 북한의 체육. 왜? 행정, 체육, 문화, 행정도 있잖아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은 다양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컨설팅도 다양하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와 사무의 사실조사 및 지금 요즘에 교통사고 사실조사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 공무원, 일시 없이 경찰 공무원 계세요? 괜찮아요. 경찰 공무원들이 지금 이제 탐정, 사실조사, 탐정 이런 걸 이제 법적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 참고로. 근데 일본에는 사실조사 협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행정사무와 똑같아요. 근데 그 사실조사 그건 굉장히 넓어요. 아까 내가 기업 진단지도 컨설팅 하니까 똑같이 그겁니다. 기업에서 요청을 해요. 어느 백을 하나 만드는데 그럼 그 백하고 비싼 어떤 백을 만들겠다면 전체 그 명품백들 조사해가지고 그 기업에서 컨설팅을 해준 거예요. 이거 조사해서 진단해 보니까 이게 좋겠다. 그럼 그 기업에서 임원에 대해서 받아진 거예요. 네, 기업도 진단해 보니까 기업 조직, 인사문제가 잘 된다고 하면 재무관리가 잘못된 사람이 사장의 권위가 리더십이 어떠냐 이런 거다 봐줍니다. 진단지가 한 100여 개 조사하는 진단지. 우리 행정사도 그런 마인드 가져야 돼요. 앞으로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진단지가 근데 이제 판정은 뭐 이런 것도 우리 행정사에서는 경찰 공무원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디에서 보겠습니다. 또 1학년 따른 대회하고 대중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행정사들 전부가 가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행정사 아닌 사람들 검사, 행정사에는 다른 범죄를 따라 배우는 제약.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설명한 많아요. 변호사법 뭐 이런 거 다른 거를 내용도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거 한번 행정사 의무와 행사는 위임받은 걸 성실히 수행한다. 이것도 민법상 실성실의 원칙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또 이처럼 실성실의 원칙까지 해야 된다. 행정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위임을 절대로 거부해서는 안 된다. 또 행정사 업무에 알선을 오라거나 또 부당한 이런 업무, 이런 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업무 처리를 반드시 작성해야 돼요. 제가 이제 서초구에서 보면 업무 처리물을 와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작성을 해더라고요. 저쪽에서 구청에다 내요. 7월 달이면 1년 동안 내가 업무 처리 내용 요약해서 그거하고 이렇게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업무 처리 내용을. 그래서 이제 저기 업무 처리물을 꼭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사로서 중요한 역할이다. 남자가 끝났으면 좋아해요. 자, 이제 행정사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행정사 법에 대해서 마치고 잠시 남은 시간 컨설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